박영란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주저앉았는데요. 엄마가 뇌사라는 말보다 더 잔인한 건 엄마가 원래 노린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 때문이야? 박영란가 그렇게 중얼거릴 때 이지환은 대답 대신 박영란 손을 잡았죠. 아니야, 영란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이렇게까지 올 사람이었어. 박영란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오빠, 그럼 엄마가 진짜로 박성재를 치려고 했던 거야? 박영란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은 통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모든 게 엉켜 있었죠. 박진석은 박영란가 주저앉은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이유요? 한 발만 더 다가가면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돈이 끊기면 그 여자는 반드시 누군가를 잡아당긴다는 거려. 고성이는 늘 자기 발밑에 깔 사람을 찾아서 그 위에 올라서던 사람이었고 그게 딸이든 남자든 상관없었어요. 문제는 박진석이 그걸 너무 늦게 막았다는 거였죠. 고성이는 이미 박성재를 표적으로 정해버렸고 그 표적은 단순한 사람 하나가 아니었어요. 박진석이 지키려던 것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이지환은 박영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예전엔 경호가 일이었지만 지금은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는데 공기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이지환은 그걸 아는 사람처럼 박영란 어깨를 살짝 감싸줬어요. 영란야, 지금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한테 마지막까지 끌려가. 그 말에 박영란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그 순간 뇌사 판정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섭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붙잡고 2억 만들어 와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요. 모든 시작은 그날 아침이었어요. 고성이는 호텔방에서 커튼도 안 열고 거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정리해놨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사람이 끝까지 몰릴 때 나오는 눈빛 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선 뭐든 한다는 확신이 눈동자에 박혀있는 느낌. 고성이는 호텔 테이블 위에 종이를 깔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는데 맨 위에 큼직하게 적힌 글자가 소송이었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소송을 걸 생각이었는데요. 그냥 이혼 소송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장 지저분한 방식으로 박진석이 숨겨두고 싶어하는 과거를 법정에 끌고 나오는 거였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소송을 하려면 로펌이 필요하고 로펌을 쓰려면 그 여자는 다시 돈이 있는 사람이 돼야 했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이 이미 고성의 카드부터 계좌까지 다 막아놨고 고성이가 숨겨둔 비자금 통로도 하나씩 끊기고 있었어요. 그때 고성이가 떠올린 게 박영란였어요. 고성이는 박영란가 박진석의 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박영란은 박진석의 딸이지만 엄마가 고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박영란에겐 늘 숨이 막히는 족쇄였거든요. 고성이는 그 족쇄를 당기면 박영란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박영란에게 전화를 걸었고 박영란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고성이는 문자로 짧게 보냈죠. 오늘 안 나오면 내가 숨겨둔 것부터 터진다. 박영란 손이 떨렸어요. 박영란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순간 알아차렸거든요. 박영란의 과거, 박영란가 고성애 때문에 숨겨야 했던 일들, 박영란가 겨우겨우 지켜온 체면과 이미지. 고성이는 그걸 한 번에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박영란은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고성이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라떼를 저어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박영란가 앉자마자 고성이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주식 팔아 2억 만들어와. 영란은 그 말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나온 게 충격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주식으로 2억을. 고성이는 박영란 말을 끊었죠. 내가 아빠 딸이면 방법이 있겠지. 내가 아빠 딸이 아니면?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박영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영란은 늘 아빠의 딸이란 말이 싫었는데요. 아빠 덕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죽어라 자기 길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웹툰 작가로 성공하고 싶었던 것도 결국은 박진석 딸이라는 타이틀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타이틀을 칼처럼 들이밀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버티려고 했어요. 엄마, 난 그 돈 없어. 그리고 그 돈 만든다고 엄마가 바뀌어. 고성이는 웃었어요. 웃는데 그 웃음이 사람 웃음이 아니었어요. 바뀌긴 하지. 법정에서 박진석 얼굴이 바뀔 거야. 그 남자 날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그러면 나도 그 남자 사람 취급 안 해. 고성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박영란 손목을 잡았죠. 손끝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영란야, 내가 나를 살려. 그러면 너도 살 수 있어.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하필 그날 박영나에게는 가장 약한 지점이 있었어요. 박영나가 요즘 들어 자꾸 숨이 막히던 일이 있었고 그 원인이 엄마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박영나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지환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경호가 끝났는데도 이지환이 떠오르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박영나는 그날 이지환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빠, 나 지금 좀 무서워. 이지환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디야, 영나야. 이지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론 말이 많지 않은데 필요한 순간에만 목소리가 흔들리죠. 박영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또 무서웠어요. 누군가 기대고 싶다는 건 그만큼 무너질 준비가 돼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한편 그 시각 슈홀즈에서는 박성재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사람들 앞에서 늘 완벽한 척했지만 요즘은 숨을 내쉬는 순간마다 얼굴이 잠깐씩 무너졌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수빈 때문이었죠. 박성재와 이수빈은 원래 사귀던 사이였어요. 둘이 헤어진 이유도 간단했어요. 박진석이 반대했거든요. 박성재는 더 답답했죠. 박성재는 이수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수빈을 자기 인생에 박아놓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 한마디에 관계가 끊기고 둘은 모르는 척하며 살아야 했어요. 박성재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다들 보는데 아무것도 아닌 척해야 하는 거요. 박성재는 그날도 이수빈을 멀리서 봤어요. 이수빈이 회장실 앞에서 비서랑 짧게 대화하고 돌아서는 순간 박성재 눈이 잠깐 흔들렸죠. 그때 이수빈이 일부러 박성재 쪽을 보지 않았어요. 보는 순간 흔들릴까 봐요. 둘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더 잔인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고성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직접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박진석은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방패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달랐어요. 박성재는 아들이 아니라 아픈 곳이었거든요. 박진석이 아끼는 방식이 다르죠. 피가 이어진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박진석이 세상을 향해 내보인 자존심이 박성재였어요. 고성희는 그걸 정확히 찔렀어요. 고성희는 박성재 동선을 파악했는데요. 그 과정이 집요했어요. 슈홀즈 건물 앞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했고 직원들이 나오는 시간대를 기록하기도 했고 차량이 들어오는 길목을 몇 번씩 걸어보기도 했죠. 그리고 고성희가 확신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박성재는 누군가를 지키려고 할 때 자기 몸을 먼저 던지는 타입이야. 고성희는 그런 사람을 잘 이용했어요. 자신이 진짜로 박성재를 치려고 마음먹은 건 맞는데 동시에 박성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길 바랐어요. 그래야 사건이 커지고 박진석이 흔들리니까요. 박영란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박영란은 엄마가 돈 때문에 미쳐가고 있다는 것까진 느꼈지만 엄마가 사람을 향해 핸들을 돌릴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지환은 달랐어요. 이지환은 고성희의 눈빛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 경호 중 회장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고성희의 시선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시선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눈이었거든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영란야, 어머니가 너한테 돈 얘기했지. 박영란은 놀랐어요. 오빠 어떻게 알아? 이지환은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분 돈 없으면 더 위험해져. 그건 내가 봤어. 박영란은 발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근데 오빠 난 어떡해? 난 엄마가 무서운데 또 엄마를 버릴 수도 없고 이지환은 그 말에 표정을 바꿨어요. 영란야, 너는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죽지 않으려면 거리둬야 해. 그날 밤 박진석은 우진을 만났는데요. 우진은 박진석에게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말하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진은 원래 잘 버티는 애였어요. 박진석이 그렇게 키웠죠. 울면 지는 거라고 약해 보이면 먹히는 거라고. 그런데 우진이 울고 있다는 건 이미 몸도 마음도 끝까지 갔다는 뜻이었어요. 우진이 내민 서류에 날짜도 이름도 없었는데 심장이라는 단어가 선명했어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제가 이제 시간이 없대요. 근데 부탁이 있어요. 박진석은 우진이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살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진이 꺼낸 부탁은 박진석이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죠. 제가 만약 끝나게 되면요. 제 몸에서 남는 걸 그냥 땅에 묻지 말고 살릴 사람 살리고 싶어요. 박진석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렸는데요. 그 순간 박진석이 가장 무서웠던 건 죽음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우진 눈빛이 이미 정해진 사람 눈빛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그 눈빛을 잘 알아요. 자기 눈빛이기도 했으니까요. 우진은 박진석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는데요. 지은호 아니요. 지은호요. 지은호랑 관련된 얘기인데 박진석은 멈칫했어요. 지은호는 슈홀즈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박성재와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이었죠. 박진석과 지은호는 선후배 관계가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직원 중 한 명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진이 지은호 이름을 꺼내는 이유가 이상했어요. 우진은 결국 말했어요. 제가 간이식 받았잖아요. 그때 기증자가 익명이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간을 준 사람이 지은호였대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진에게 간을 준 사람이 지은호라니. 박진석은 이유가 이해가 안 됐죠. 왜 지은호가 너한테? 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은호가 그냥 그랬대요. 살리고 싶어서.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 마음이 부서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줬는데 박진석은 그 사람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박진석 마음속에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늘 돈으로 정리하고 권력으로 정리하고 관계로 정리해왔는데요. 이런 빚은 돈으로 안 지워져요.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빚이죠. 그런데 우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버지 그리고요. 지은호가 엄마 딸이에요.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박진석이 뭔데? 라고 묻자 우진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은호가 지금도 누군가한테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살았던 게 지은호 덕분이라면 지은호도 누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찔렀어요. 박진석은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고성이가 돈을 요구할 때 쓰는 방식. 상대 약점을 잡고 숨통을 조이고 내가 나를 살려야 내가 산다고 말하는 그 방식. 박진석은 순간 직감했어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하지만 박진석이 확인하려고 움직이기 전에 고성이는 이미 다른 칼을 꺼내들었어요. 박성재를 치겠다는 칼이었죠. 사고 당일 고성이는 대포차를 몰고 슈홀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대포차를 구한 과정은 더럽고 빠르고 조용했는데요. 고성이는 그런 것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법이란 건 자신 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는 도구라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고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악을 썼어요. 박성재만 사라지면 박진석은 무너질 거야. 고성이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가 지금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의 가면이었어요. 박성재는 그날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냥 오늘은 이수빈이 더 보고 싶었고 오늘은 아빠 박진석이 더 싫었고 오늘은 자신이 더 초라했어요. 박성재는 슈홀츠 로비에서 나왔고 사람들 틈 사이로 주차장 쪽으로 걸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박성재를 불렀어요. 성재 선배. 박성재가 고개를 돌리니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슈홀츠에서 박성재와 선후배로 엮여 있었죠. 지은호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배 잠깐만요. 저 할 말이 있어서. 박성재는 순간 멈칫했어요. 지은호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붙잡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박성재는 무슨 일인데? 라고 묻는데요. 지은호는 말하려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혹시 회장님이 요즘 누가 따라다닌다는 얘기하셨어요? 박성재가 누가? 라고 되묻자 지은호는 더 작게 말했어요. 고성의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고성이는 끝났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지금 지은호가 고성의 이름을 꺼낸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었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더 물으려 했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커졌고 고개를 돌리자 검은 차량이 미친 속도로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멈추는 순간 있잖아요. 도망가야지보다 이게 진짜야? 가 먼저 오는 그 찰나. 그 찰나가 박성재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박성재 앞에 누군가가 확 들어왔어요.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밀쳤고 박성재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는데요. 차는 박성재가 있던 자리로 돌진했어요. 쾅 같은 소리가 아니라 쇳덩이가 뼈를 부수는 듯한 무서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는 박성재를 정확히 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그 방향을 틀어버린 건 옆에서 튀어나온 다른 SUV였어요. 그 SUV가 대포차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대포차는 회전했고 그대로 가드레일을 박았죠. 그리고 그 운전석에 있던 고성이가 자기 몸으로 먼저 산산이 부서졌어요. 계획이 한번 어긋나면 복수는 늘 자기한테 먼저 칼을 꽂더라고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경비팀이 뛰어왔고 그 틈에서 이지환이 나타났어요. 원래 이지환은 경호 업무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건 이지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움직였다는 뜻이었죠. 이지환은 먼저 박성재 상태를 확인했고 그 다음 지은호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지은호. 이지환은 지은호를 들어올리려 했는데 지은호는 팔을 붙잡고 겨우 말했어요. 선배 괜찮아요?
저보다 저 차 운전자 지은호 시선이 대포차로 향했어요. 고성이가 피를 흘리며 고개가 꺾여 있었죠. 그 순간 박진석에게도 연락이 들어갔어요. 회장님, 사고가 났습니다. 부사장님, 아니 박성재님이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는데요. 박진석은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조용히, 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뇌사라는 판정을 듣게 되는 거였고요. 고성이가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의료진이 난리가 났는데요. 고성이는 머리 쪽 출혈이 심했고 뇌압이 이미 올라가서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았어요. 고성이는 산채로 벌을 받는 사람처럼 기계에 매달려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박영란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미운데 엄마가 엄마라서 또 숨이 막히고 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지환은 박영라 옆에 있었죠. 이지환은 박영라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라야, 내 잘못 아니야. 박영란은 울면서도 이지환을 붙잡았어요. 오빠, 나나 어떡해. 엄마가 사람을 치려고 했어. 그게 말이 돼? 이지환은 박영란 눈을 똑바로 봤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분은 원래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던 사람이었어.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을 못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고성이를 완전히 막지 못했거든요. 박진석은 박영라에게 다가가서 괜찮아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어요. 박진석은 결국 조용히 말했죠. 영라야, 미안하다. 박영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박영라는 박진석에게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박영라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거였어요. 아빠, 엄마가 오빠를 왜? 박진석은 그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답을 알면서도 못했죠. 고성이가 박진석을 치고 싶어서였어요. 박진석이 지키는 걸 부수고 싶어서였어요. 그게 고성의 방식이니까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뇌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동의서가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는데요. 장기기증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고성이가 장기기증을? 그 고성이가? 박영란은 믿을 수가 없었죠. 엄마가 그런 걸 왜 이지환이 박영라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영라야, 그분이 왜 썼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때렸어요. 박진석은 바로 떠올렸거든요. 이지혁. 이지혁은 심장이 안 좋아서 이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이미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고요. 이상철은 평생 아들 이지혁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무너져 있었죠. 박진석은 이상철에게 연락했어요. 이상철 씨,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이상철은 무슨 소린지 모르고 달려왔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철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이지혁이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눈물이 훅 올라오는 걸 억지로 참는 얼굴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적합검사부터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성이의 장기기증 동의서가 있다고 해도 실제 기증은 유족 동의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족이 박영라였어요. 박영라는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를 버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 박영라는 손이 떨렸고 이지환은 박영라 손을 더 꽉 잡아줬어요. 영라야, 내가 엄마를 용서하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끝까지 만든 상처를 누군가의 생명으로 바꾸는 거야. 박영라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오빠, 엄마는 나한테 상처만 줬어. 근데 그 상처로 누굴 살리라고? 이지환은 조용히 말했죠. 그게 세상이야. 잔인한데 가끔은 그 잔인함 속에서 누군가가 살아. 박영란은 결국 서류에 사인을 했는데요. 그 순간 박영라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딱딱하게 굳었어요. 엄마를 놓아준다가 아니라 엄마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로 마음이 바뀐 느낌이었죠. 박영란은 이지환을 보면서 울먹였어요. 오빠, 나 이제 엄마한테 안 끌려가도 돼? 이지환은 박영라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래, 영라야. 이제 너는 너로 살아. 그 사이 박성재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다친 곳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자기가 표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다치지 않은 대신 누군가가 대신 피를 봤다는 것. 박성재는 지은호가 자기를 밀친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지은호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손목이 삐고 무릎이 까져 있었어요. 박성재가 지은호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말했죠. 지은호,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를 밀었어?
지은호는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그러다 씁쓸하게 웃었어요. 선배, 그냥 그 순간엔 생각이 없었어요. 박성재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생각이 없었다고? 넌 그럼 죽을 수도 있었잖아.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선배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박성재는 말문이 막혔죠. 지은호는 박성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듯 말했거든요. 그 순간 박성재는 지은호가 가진 비밀의 냄새를 맡았어요. 지은호는 평범한 직원처럼 보이지만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살아남은 사람 눈빛이었죠. 그때 이수빈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이수빈은 뛰어오느라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는데요. 그 모습을 본 박성재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손으로 박성재 팔을 만졌어요. 다친 데 없어? 박성재는 괜찮아라고 말하려다가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수빈은 그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박성재가 괜찮지 않다는 걸요. 둘은 복도 끝에서 잠깐 마주 서 있었는데요. 그 사이를 막는 게 박진석이었어요. 박진석은 이수빈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 왜 왔어? 내가 왜 못 와요?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이수빈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수빈은 계속 말했어요. 박진석은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요. 그날은 화가 안 났어요. 왜냐면 지금 복도 끝에서 뇌사라는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사람은 늦어요.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찔렀어요. 박진석은 떠올렸죠. 고성희에게도 늘 늦었고, 박영라에게도 늘 늦었고, 우진에게도 늘 늦었고. 박진석은 지금이란 걸 잡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지혁의 수술 준비가 들어갔는데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 손을 잡고 울었어요. 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지혁은 숨이 가쁜데도 억지로 웃었어요. 아빠, 왜 미안해? 나 살 거잖아. 이지혁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픔보다 남을 먼저 달래는 사람. 그래서 더 안쓰러웠죠. 그리고 지은호도 병원 어딘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복도 끝에서 이지혁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는데요. 지은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오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그걸 기다렸다는 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지혁의 적합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직 적합성이 맞았고 의료진이 수술 일정을 잡았죠. 모두가 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고성희의 심장이 이지혁을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비틀린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걸까요? 박진석은 혼자 병원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불도 못 붙였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박진석이 떨리는 손을 보고 스스로가 낯설었어요. 박진석은 늘 남을 떨게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지환이 박진석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지환은 박진석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회장님, 지금 영나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박진석이 알아라고 말하려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지환은 덧붙였어요. 영나를 위해서라도 회장님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이지환 말을 이해했어요. 결혼이었죠. 박성재와 이수빈. 박진석이 반대해서 헤어진 관계. 그런데 박성재는 오늘 죽을 뻔했고 이수빈은 오늘 아빠에게 처음으로 맞섰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자기 방식대로라도 뭔가를 다시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정리가 통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배운 느낌이었죠. 박진석은 이지환에게 말했어요. 영나는 내가 옆에 있어라. 이지환이 잠깐 눈을 크게 떴어요. 박진석이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지환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그리고 이지환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회장님, 영나는 아빠가 필요한 날이 많았습니다. 박진석은 대답 못했어요. 필요했을 때 없었던 게 박진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영란은 중환자실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지환이 옆에 앉았고요. 박영란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이지환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영나야, 너는 몰라도 돼. 그걸 내가 다 알면 너도 망가져.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오빠, 나 엄마가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엄마는 항상 내가 아빠 딸이라서 싫었나? 아니면 나를 사랑했는데도 저랬나? 이지환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영나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이 부서진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고.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지환을 바라봤죠. 오빠, 그럼 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이지환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너는 너답게 하면 돼. 남을 붙잡지 말고 너부터 지켜. 박영란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더 났어요.
박영란은 이지환 어깨에 기대었고 이지환은 박영란을 밀지 않았어요. 그게 둘의 시작이었죠. 말로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버텨주는 손에서 시작된 사랑. 다음 날 아침 이지혁 수술이 시작됐고 이상철은 병실 앞에서 계속 손을 비볐어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이 수술 들어가는 걸 보고서도 자꾸만 기증자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이상철은 그게 고성희라는 걸 들었거든요. 이상철은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박진석이 고성희를 얼마나 증오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철은 박진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진석은 웃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때 우진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우진은 몸이 말랐고 걸음이 휘청했는데요. 우진이 박진석을 보고 말했죠.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도 돼요? 박진석은 우진을 붙잡고 말했어요. 너는 누워 있어야지.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제가 끝까지 보고 싶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진은 자기 삶이 끝나갈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우진은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박진석이 더 미칠 것처럼 지키고 싶었던 거고요. 수술은 길었고 사람들은 지쳤고 그 사이 박성재는 이수빈과 다시 마주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조용히 말했죠. 수빈아, 나 오늘 죽을 뻔했어. 이상한 말인데 그 순간 너 생각부터 났어. 이수빈은 눈물이 고였는데요. 나도 그랬어. 근데 우리 계속 이렇게 숨어야 해?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이제 안 숨을래. 이수빈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웃다가 울었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해도?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빠가 뭐라고 해도. 난 너 놓치면 나는 평생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우연히 박진석 귀에 들어갔어요. 박진석은 멀리서 두 사람을 봤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박진석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지혁은 살아났어요. 고성희의 심장이 이지혁 가슴에서 뛰기 시작한 거였죠. 그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분위기가 묘하게 갈렸는데요. 누군가는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벌이라 했고 누군가는 아이러니라고 했어요. 박영란은 그 소식을 듣고도 멍했어요. 엄마 심장이 다른 사람을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영란은 중환자실 앞에서 이지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오빠 엄마는 대체 뭐였을까? 이지환은 박영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영나야, 그 답은 내가 찾지 마. 그 답 찾다가 너까지 망가져.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고성희가 뇌사 판정을 받으면 사건은 살인미수로 굳어질 수 있거든요. 박성재를 향한 공격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리해야 했어요. 박진석은 경찰과 변호사를 불러서 절차를 밟았고 박영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고성희가 박영라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있었으니까요. 박영라는 그 사실을 알고 더 무너졌어요. 엄마는 끝까지 딸을 끌고 들어가려고 한 거죠. 그때 이지환이 박영라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영라야,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지 마. 내가 같이 가.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건 오빠 일이 아니야. 이지환은 박영라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이제는 내 일이야. 내가 내 사람이 됐으니까. 박영라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지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박영라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오빠 그 말 지금 하면 반칙이야. 이지환은 조용히 웃었죠. 영라야, 반칙이라도 해야 지키지. 그렇게 이지환은 박영라와 함께 조사도 받고 병원도 지키고 박영라가 무너질 때마다 손을 잡아줬어요. 박영라는 그 손이 익숙해지면서 두려웠는데요. 익숙해진다는 건 잃을까봐 무섭다는 뜻이니까요. 박영라는 어느 날 이지환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나 웹툰 다시 그릴 수 있을까?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지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려. 지금 너를 살릴 건 그거야. 박영란은 눈을 깜빡였어요. 근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또 이지환이 말했죠. 영나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건 여기서 끝내. 그 말이 박영란을 움직였어요. 박영란은 다시 펜을 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정면이었어요. 박영란은 엄마를 미화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악마로만 그리지도 않았어요. 박영란은 그저 사람이 망가지는 과정을 그렸어요. 그게 박영란가 가진 재능이었죠. 사람의 속을 뜯어보는 재능. 박영란은 그 재능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데 썼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박진석은 우진과 지은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은 결국 확인했어요. 지은호가 고성의 딸이라는 게 사실이었죠. 박진석은 그 사실을 듣고도 바로 분노하지 못했어요. 이유요?
지은호가 우진을 살린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빚이 있었고 그 빚은 분노를 가로막았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조용히 불렀는데요. 지은호는 회장실에 들어가면서도 표정이 단단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진석은 한참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우진을 살린 게 너라며. 지은호 눈이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그 얘기를 숨기고 싶었거든요. 그건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목이 잠겼어요. 왜 그랬냐?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죠. 그때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 안 하면 제가 더는 사람으로 못 살 것 같았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석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였고 사람을 도구로 봤는데요. 지은호는 자기 몸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박진석은 그 차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고성이가 내 엄마인 것도 알고 있었냐? 지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다시 물었죠.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말하면 제 삶이 끝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박진석을 멈추게 했어요. 박진석은 갑자기 떠올렸어요. 박영나가 늘 숨막혀 하던 이유. 고성이는 딸들의 삶을 늘 끝내는 방식으로 쥐고 있었던 거예요. 박진석은 그날 처음으로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너는 앞으로 내 삶 살아라. 내가 너를 함부로 못하겠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오히려 눈물이 고였죠. 회장님,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박진석이 왜라고 묻자 지은호는 말했어요. 그 말이 진짜라면 제가 이제야 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은호는 그 말 이후 회장실을 나갔는데요. 그 뒷모습이 박진석 마음을 오래 찔렀어요. 이제 박진석은 선택해야 했어요. 박성재와 이수빈의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박진석이 반대해서 헤어졌던 사이였고 오늘 박성재가 표적이 된 사건까지 겪었죠. 박진석은 거울을 보다가 문득 웃었어요. 웃기게도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심장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지키려는 걸 지키려면 더 이상 사람을 쥐면 안 된다는 경고요. 박진석은 이수빈을 불렀어요. 이수빈이 회장실에 들어오자 박진석은 짧게 말했죠. 이수빈 씨 안 와요. 이수빈은 경계하면서도 앉았어요.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이 이수빈을 더 긴장시키죠. 그러다 박진석이 말했어요. 성재랑 결혼해. 이수빈은 순간 말을 못했어요. 지금 뭐라고 박진석은 다시 말했죠. 결혼해.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내가 책임져. 이수빈은 울컥했어요. 이수빈은 박진석이 허락이 아니라 인정을 말해준 걸 느꼈거든요. 박진석은 덧붙였어요. 대신 서로 망가뜨리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둔다. 이수빈은 울면서도 웃었어요. 아빠, 우리 서로 망가뜨릴 정도로 약하지 않아. 그 소식이 박성재에게 전해졌을 때 박성재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박성재는 웃고 싶었는데 동시에 울컥했죠.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빈아, 우리 진짜 해도 돼?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번엔 숨지 말자.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나 오늘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더 확실해졌어. 너 놓치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갑자기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결혼을 준비하던 마음이 있었고 박진석이 맡고 있던 것뿐이었죠. 이제 막힘이 풀린 거예요. 막힘이 풀리면 물은 그냥 흐르잖아요. 사랑도 그렇더라고요. 동시에 박영나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박영나는 엄마의 그림자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 그림자를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박영나 웹툰은 연재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폭발했는데요. 댓글들이 미친 듯이 달렸어요. 이건 현실이다. 사람 심리 미쳤다. 엄마가 무서워서 울었다. 박영나는 그 댓글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자기가 겪은 고통이 콘텐츠가 됐다는 게 이상했죠. 그런데 이지환이 말했어요. 영나야, 내 고통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 박영나는 이지환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오빠 우리 진짜 연애하는 거 맞지? 이지환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박영나와 이지환은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화려한 연애가 아니었어요. 손잡고 카페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병원 갔다가 밥 먹고 서류 정리하고 밤에 잠깐 통화하며 오늘도 버텼다라고 말하는 연애. 그런데 그런 연애가 더 깊더라고요.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자주 오빠라고 불렀고 이지환은 늘 영나야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이 둘 사이를 묶는 끈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이는 결국 생명유지장치가 꺼졌는데요. 박영나는 그날 울지도 못했어요. 울면 엄마에게 또 끌려갈까 봐요. 박영나는 대신 이지환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나 무서워. 이지환은 말했죠.
영나야,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있어. 근데 혼자 있지 마.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나 이제 혼자 안 있을래. 그 말 이후 박영란은 엄마의 마지막을 끝으로 두지 않았어요. 박영란은 엄마가 남긴 상처를 자기 이야기로 바꿨고 그 이야기는 박영란을 성공으로 데려갔어요. 박영란은 드디어 박진석 딸이 아니라 박영나로 불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지혁은 살아났고 이상철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지혁이 눈을 뜨고 첫마디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아빠 나 숨쉬기 편해.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울었죠. 이상철은 그때 처음으로 박진석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였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짧게 말했어요. 고마워할 사람은 따로 있지. 박진석은 그 말과 함께 멀리 병원 복도 끝을 봤어요. 거기엔 지은호가 서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지은호는 늘 그렇게 자기 선한 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어요. 박성재와 이수빈은 사람들 앞에서 숨지 않았고 버질로드를 걸으면서도 표정이 복잡했어요.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지키려던 게 이런 거였나. 권력도 통제도 체면도 아니고 결국은 아들이 웃는 얼굴을 보는 거였구나. 결혼식장 구석에서 박영란은 이지환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이지환이 속삭였죠. 영나야 울어도 돼.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오늘은 웃고 싶어. 이지환이 박영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래. 오늘은 웃자. 박진석은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박영나를 조용히 불렀어요. 박영나가 다가오자 박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죠. 영나야 너한테도 미안했다. 박영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박진석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박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 나도 미안했어. 근데 이제 나로 살 거야.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너로 살아. 박영나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진석이 한마디 더 했는데요. 그리고 이지환. 이지환이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박진석은 차갑게만 보이던 얼굴로 오늘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영나 잘 부탁한다. 이지환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제가 영나 지키겠습니다. 박영나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박영나는 이지환 팔을 붙잡고 웃으며 울었죠. 오빠 들었지? 아빠가 허락했어.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요. 사실 화려한 날들은 늘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결혼식장 밖으로 나가는 길에 박진석 비서가 박진석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회장님, 고성희 여사님 개인 물품 정리하다가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메모 한 장이 있었는데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이름 하나는 또렷했어요. 지은호. 박진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성희는 끝까지 그냥 가지 않았구나. 박진석은 메모를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숨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오늘은 결혼식 날이었고 오늘은 누군가가 살아난 날이었고 오늘은 누군가가 끝난 날이었는데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다음 화를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박진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성애 너는 진짜 끝까지. 그리고 박진석 시선이 멀리 결혼식장 안쪽으로 향했어요. 지은호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진석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고성희 한 사람의 악행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려. 고성희는 박성재를 노렸고 자기 자신이 뇌사가 됐고 심장은 이지혁에게 갔고 결혼은 허락됐고 사랑은 시작됐는데 그 뒤에 남은 이름 하나가 또 다음 폭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진석은 결혼식장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는데요. 박진석은 웃고 있는 딸 이수빈을 보고 손을 잡고 있는 박성재를 보고 서로 기대고 있는 박영나와 이지환을 보고 회복실 쪽에서 숨쉬는 이지혁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우진의 야윈 얼굴을 떠올렸어요. 박진석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결심했죠. 이제는 내가 늦지 않게 움직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다음 날부터 슈울즈를 또 한 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